사회 1단원 4차 시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6월 민주항쟁에서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직선제 내용이 포함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시민들과 학생들이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사회교과서 26쪽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움 주제는 여기 나와 있듯이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있는 펜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중요 내용을 같이 선생님이 끊는 것과 같이 밑줄 그으면서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즉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닌 16년 만의 일이었고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있는 것은 이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자치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지역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은 6.29 민주선언에 따라서 다시 부활한 겁니다. 독재 정치로 인해서 없어졌다가 6.29 민주화 선언에 의해서 부활한 겁니다. 이것은 1995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밀양시장 선거, 밀양시 의원 선거, 경상남도 의원 선거, 경상남 도지사 선거, 이것이 바로 이 지방선거가 되겠죠. 자, 그럼 지방자치제는 무엇을 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초동에 지금 새로운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신호등이 필요하는데 그것을 지방자치제가 없다면 저기 국가에 요구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이 대한민국 각지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 정부에서는 한 번에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일은 지역의 시장이나 그 도의 도지사들이 여러 의원들과 모여서 해결하세요.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해결하세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즉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장과 밀양시 의원들이 초동에 신호등을 건설해요. 초동에 다리를 만들어요. 이런 식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6월 민주항쟁 이후로 이제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뽑았고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선포하고, 이때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이름은 다 알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때부터 모든 대통령은 다 국민이 뽑게 되었습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부터요.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었다. 즉 지방선거, 시장선거, 시의원 선거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활동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여러분이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옛날에는 대통령을 직접 못 뽑았고 지방의 일도 정부에서 우리 중앙국가에서 다 했는데 지극히 직선제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자신의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교과서 29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쪽을 보면 이어서 공부할 배움 주제는 바로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알아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사진 볼까요? 뭔지 알죠?
예, 바로 그 유명한 촛불 집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촛불 집회로 인해서 사회 공동의 문제를 아주 평화롭게 우리는 해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촛불 집회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탄핵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죠, 여러분들. 그럼 이거 말고도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교과서 30쪽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중요 내용 선생님 하는 거 같이 밑줄 그으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로 이렇게 촛불 집회 같은 집회와 그리고 캠페인, 그리고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리고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니 SNS 서비스를 활용해서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서명운동, 여기 보면 저탄소 생활과 함께해서 이제 환경을 지켜요라는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은 1인 시위, 혼자서 이렇게 시위를 하기도 하고 SNS에 의견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거.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이런 것도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공청회에 참석한다라고 했는데, 공청회라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바로 공청회랍니다. 이런 공청회에 참석을 하거나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겁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게 투표가 되겠고, 정당 활동은 지금 미래통합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그 당을 직접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것, 또는 그런 정치가 아닌 나는 환경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 활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그냥 위에 정부나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마찬가지 여러분의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가 아닌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바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여러분들 이러한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 두 번째,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기주도 학습 활동 두 가지 아까 안내하였죠. 영상의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 지금부터 자기주도 학습 활동, 이 학습터 게시판에 바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뿅.